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2의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음악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의 컨셉은 대중음악을 이해하려면 이 정도의 음악적 이해가 필요하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전공자 분들한테도 앞부분 빼고 뒷부분은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다. 코드와 스케일. 그런데 그 코드 안에 또 영역이 굉장히 많고 스케일 안에 또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에 내가 정말 아주 단순한 댄스 음악만 듣고 거기에는 코드가 3개밖에 안 쓰인다. 평생 그 음악을 듣고 이해할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음악의 폭을 넓혀서 재즈 음악도 들어보고 뮤지컬도 들어보고 하다못해 전자기타의 인스트루먼탈 뮤직도 들어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론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대중음악 시간에는 팝 음악에서부터 재즈, 그 다음에 영화 음악, 뮤지컬, 다양한 장르들의 음악을 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이제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전공자들한테도 다소 생소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음정관계부터 볼게요. 음악의 모든 이론은 음정관계로 설명이 돼요. 도미솔이라는 장삼함을 쳐도 이게 도미라는 장삼도, 미솔이라는 단삼도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정관계가 뭔지 보면 간단합니다. 두 음 간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도하고 레를 치면 도, 레, 2도, 도, 레, 미, 3도, 도, 파, 도, 레, 미, 파, 4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프로토타입을 하나 딱 갖고 계시면 음정관계는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흰 건반만 사용하시고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두시고 모든 음정을 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프로토타입을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정관계가 몇 도죠? 라고 하면 7도입니다. 6도입니다. 5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도 반복하면 유니즌, 동일한 음, 8도가 되면 그게 옥타브가 되고요. 8도를 넘어가면 9도, 10도가 되지만 이 9도, 도와 레는 얘와 똑같기 때문에 9 빼기 8은 9 빼기 8은 1이 되네요. 네, 2도가 다시 됩니다. 이때는 8을 빼시지 말고 7을 빼야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음정 관계를 이게 무슨 음정 관계죠? 5도까지만 대답하면 절반짜리 대답이에요. 이 음정 관계의 퀄리티가 필요한데 그 퀄리티는 일단 숫자를 1, 2, 3, 4, 5, 6, 7, 8 지그재그로 이렇게 쓰시고 가운데를 쭉 나눠서 위에 있는 애들한테는 perfect, 완전,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major, minor를 주시면 돼요. 이 이름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완전 4도라는 음정은 있지만 단 4도라는 음정은 없어요. 장육도라는 음정 혹은 단육도라는 음정은 있지만 완전 6도라는 음정은 없는 겁니다. 나눠 쓸 수 없어요. 다시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신 다음에 가운데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음정관계를 따져요. 여기 보시면 프로토타입을 외우라고 하셨죠? 이 그림은 쉽게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음정은 완전과 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도니까 장이도, 3도니까 장삼도, 4도니까 완전 4도, 5도니까 완전 5도, 6도니까 장육도, 7도니까 장칠도, 8도는 옥타브, 완전 8도, 옥타브가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장단 증감이라고 말하는 음정 관계는 약간 이렇게 야구 게임을 하듯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퍼펙트 음정에서 음정 관계가 늘어나면 증음정, 오그멘티드가 됩니다. 줄어들면 디미니시드, 감음정이 돼요. 하나 더 줄어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겹감 음정 혹은 겹증 음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메이저도 간격이 늘어나면 오그멘티드, 간격이 줄어들면 마이너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에서 장으로 변하고 장에서 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층에서 다시 완전히 되지는 못해요. 이 음정관계가 늘어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도미를 보죠. 이 도미에 건반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5개의 건반이 있을 때 장3도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미파 혹은 시도라는 반음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반음이 들어갔으니까 음정관계가 좁아집니다. 하나, 둘, 셋, 4개로 줄어들죠. 5개였던 게 4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미는 장3도지만 미솔은 똑같은 3도지만 단3도가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음정관계 문제를 처음 풀 때는 무조건 5개면 장3도, 4개면 단3도 이렇게 외운 다음에 시레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계산해 보셔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시레 사이에 시도라는 반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단3도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완전 오도를 한번 해보죠. 도 솔이에요. 흰 건반만 사용하고 C 메이저에서 도를 기준으로 음정관계를 만들었을 때 모두 다 perfect과 완전과 장만 등장한다고 했죠. 얘는 perfect, 완전 5도입니다. 완전 5도는 이 사이에 미파가 하나 있어요. 미파가 하나 있으면 완전 5도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건반은 총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있습니다. 시파, 얘도 5도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시도, 미파, 반음이 2개 있죠. 반음이 하나 있는 게 완전 5도였었는데 반음이 2개가 생기니까 간격이 좁아들었겠죠. 이렇게만 계산하면 perfect에서 감화음이 된다. 감 5도구나. 느낌 오시죠? 실제로 따져봐도 도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시파 하나, 둘, 셋, 넷, 5, 6, 7개. 8개에서 7개. 완전 음정에서 감음정이 되는구나.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하면 4도입니다. 도파예요. 그러면 완전 5도랑 똑같죠. 완전 4도는 반음이 하나 있습니다. 파시, 파솔라시 얘도 4도예요. 그런데 얘는 미파 시도가 하나도 없죠. 반음이 하나 있을 때 완전 4도였는데 반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정관계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perfect에서 음정관계가 늘어나서 증4도가 됩니다. 그러면 파, 시, 파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의 감 5도랑 하나, 둘, 셋, 넷, 5, 6, 7개의 증4도랑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트라이톤이라고 합니다. 트라이톤은 온음이 3개 있다란 얘기예요. 파시처럼 온음, 온음, 온음. 이 온음이 뭐냐? 장2도예요. 그러니까 음정관계의 이름을 외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홀톤 스케일. 홀톤 스케일의 이론은 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케일이에요. 드뷔시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런 재즈 스케일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이론이 이런 음정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일과 코드는 기본적으로 음정관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음정관계가 아주 조금씩 변하면서 스케일과 코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정관계 부분에서 장3도가 뭐였지? 단3도가 뭐였지? 헷갈리시지 않고 바로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음정관계는 협화음이냐 불협화음이냐, 이걸 하모닉으로 쓰냐 혹은 멜로딕으로 쓰냐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이건 대위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데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설명만 해뒀습니다. 음정관계 한 번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당연히 조를 볼 수 있어야겠죠. 일단 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Circle of Fifths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Circle of Fifths냐? 우리가 가장 친숙한 C 메이저를 기준으로 완전 5도, 이제 완전 5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 5도, 도, 솔, 도, 레, 미, 파, 솔, 가운데 미파, 반음 하나 있던 완전 음종, 건반으로 치면 건반 8개 그 사이에 있었던 완전 5도, 그거구나. 도, 솔입니다. 건반을 갖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도에서 솔, 완전 5도, 솔에서 레, 완전 5도, 레에서 라, 완전 5도, 라에서 미, 미, 시, 시에서 파샵까지 완전 5도. 파샵은 G 플랫과 이명 동음입니다. 얘가 파샵이고요. 얘가 G 플랫이에요. 이명 동음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G 플랫으로 봐서 D 플랫 메이저, 역시 완전 5도, A 플랫 메이저, E 플랫, B 플랫, F, 다시 완전 5도 하면 C 메이저로 돌아옵니다. C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C에서부터 시작해서 솔, 레, 라, 미, 시, 파, 도샵, 솔샵, 그 다음에 A 플랫, E 플랫, B 플랫, 그 다음에 F, C까지 완전 5도로 계속 올라가면 C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C까지 돌아오죠. 일단 이 Circle of Fifths를 기억하시고요. Circle of Fifths가 있는 이유는 얘와 가까이에 있는 음들은 근친조라는 얘기예요. 조가 가깝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애들은 멀다. 그러면 이 이론상 얘와 가장 먼 조는 마주보고 있는 F샵이겠죠. 그래서 영화음악 작곡가들은 독특한 이런 조성 체계를 벗어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C에서 F샵으로 이조하는 음악들을 씁니다. 이런 음악들이 이런 조성 관계를 응용해서 만드는 음악이에요. 이 조에는 기본적으로 샵조가 있고 플랫조가 있죠. 샵조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 플랫조로 바뀐 다음에 서서히 줄어들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를 파악하시려면 샵이 붙는 순서 파, 도, 솔, 레, 라, 미, 시를 아셔야 되고 플랫이 붙는 순서 미,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파, 도, 솔, 레, 라, 미, 시, 파, 도, 솔, 레, 라, 미, 시. 플랫은 거꾸로 가는구나. 시미라레 솔도 파로 가는구나. 이렇게 플랫이 붙으면 샵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샵에서 반음 위의 음이 근음이 돼요. 샵이 2개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는 도샵, 도샵이니까 레가 근음이 됩니다. 플랫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붙은, 예를 들어 3개가 붙었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붙은 바로 그 전의 음이 그냥 바로 근음이 돼요. 그래서 시, 미, 라에 플랫이 붙었다. 바로 전에 붙은 E 플랫이 근음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이 3개 붙으면 E 플랫 메이저가 돼요. 이 관계를 먼저 기억하시면 메이저와 항상 마이너가 함께 가죠. 이걸 나란한 조라고 합니다. 즉 C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A 마이너, G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E 마이너, D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B 마이너. 이게 조성 관계입니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음악을 분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이 조가 뭔가. 그런데 이 조가 뭔지를 찾으려면 토날리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토날리티가 5도 1도예요. 맨 마지막에 5도 1도 등장하면서 끝나는 느낌 드시죠? 이 끝나는 느낌이 있는 게 바로 토날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느낌을 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토날리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토날리티는 끝나는 느낌이 들어야지
조성이 확립되는 거고 그 조성을 확립시켜주는 게 5도, 1도라는 도미넌트 모션입니다. 만약 이런 모션이 없는 음악이다. 그건 조성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를 찾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건 뒷부분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음정 관계와 키를 찾는 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한 단계 더 등장해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리드 시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고전 음악이나 낭만 음악을 본다면 모든 게 다 악보화되어 있어요. 어떤 연주자가 악보를 봐도 다 연주할 수 있도록 피아노 악보도 플룻 악보도 클라리넷도 다 음표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악의 악보는 보통 리드 시트라고 말하는 악보예요. 멜로디와 코드, 가사만 있는 악보가 리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중음악의 악보는 스코어라고 안 부르고 리드 시트라고 불러요. 그 리드 시트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코드 심벌입니다. 이 코드 심벌은 화성학에서 로만 누메럴로 로마자로 1도, 4도, 5도 혹은 5도의 세븐을 표기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쪽이 코드의 루트예요. 이쪽이 퀄리티입니다. 트라이어드 퀄리티. 그리고 이쪽이 익스텐션이에요. 어려우시죠? 밑에 걸 볼게요. 3도 하음은 트라이어드라고 말하는 3하음은 일단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3도씩 쌓여진, 이제 느낌 아시죠? 3도. 세 개의 음의 조합. 이게 트라이어드예요. 트라이어드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장하음, 단하음, 증화음, 감하음.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가 뭐죠? 루트는 맨 밑에 근음, 베이스음을 말합니다. C. 그러니까 얘가 약간 G처럼 생겼는데 얘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C로 보죠. 네. C. 이 뒤에 원래 메이저 자 있어야 되는데 메이저 자는 그냥 보편적으로 다 메이저라고 생각하니까 생략된 거예요. C 메이저 코드입니다. 메이저 코드는 장3도, 단3도로 이루어진 화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론을 알게 되면 G 플랫 메이저를 만들어라. 장3도, 단3도 이렇게 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코드 마이너. 얘는 단3도, 장3도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예요. 이 퀄리티가 바로 얘입니다.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퀄리티. 그래서 C 마이너라고 쓰면 딱 이 화성을 떠올리는 거예요. C 오그멘티드, 장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C 디미니시, 단삼만으로 쌓여져 있는 코드예요. 이 4개의 기본적인 트라이어드의 4개 타입을 외우시면 거기에 3도를 하나 더 쌓으면 얘를 7화음이라고 합니다. 베이스랑 맨 상성부에 7도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구조를 보면 C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C 메이저 코드고 거기에 7도가 붙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거 C7. 이 C7은 도미넌트 7을 의미합니다. 장삼도, 단삼도로만 쌓여져 있는 코드고 도미넌트 7이라는 특수한 펑션을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 옆에 숫자만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도미넌트 7 코드입니다. 별표 치시면 돼요. 뒤로 가더 보시다 보면 나중에 C9이라는 코드를 보시게 돼요. C9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C9 무슨 코드일까요? C 메이저 9, C 마이너 9 아닙니다. 도미넌트 7이에요. 이 코드는 딱 이렇게 생긴 코드입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7이 아닌데 9을 갖고 있다. 이거는 그냥 C add 2라는 코드입니다. C9 코드는 반드시 B 플랫이 필요해요. 이 코드와 C add 2의 차이입니다. 뭐가 다르냐? 코드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얘는 도미넌트 7 코드고 아까 걔는 메이저의 add 2 9이 그냥 텐션이 속해진 화성이에요. 이런 구분들을 철저히 하셔야지
이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 악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 7 코드가 있습니다. 단3도, 장3도, 단3도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고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 루트, 마이너, 퀄리티, 7, 익스텐션. C 마이너 7, 플랫 5가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데 오음이 플랫 됐다는 얘기예요. 단3도, 단3도, 장3도입니다. 그래서 하프 디미니시 7 코드라고 불러요. 얘가 왜 하프 디미니시 7이냐면 마지막에 B 플랫이 더 반음 내려가서 단3, 단3, 단3으로 쌓이면 얘가 fully diminish예요. 얘가 감칠화음입니다. 반감칠, 감칠. 감칠이 훨씬 긴장감이 있죠. 그래서 감칠은 이런 긴장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C diminish 7 혹은 동그라미 치고 7이라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C 동그라미가 좀 이쁘게 안 그려지지만 C7 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쿼드 심볼을 보시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트라이어드의 4가지 타입, 7화음의 5가지 타입, 그리고 C, C 마이너, C 오그멘트, C 디미니시, C 메이저 7, C7, C 마이너 7, C 마이너 7 플랫 5, C 디미니시 7 이렇게 빠르게 읽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슬래시 코드를 설명드리면 이건 화성학의 전이 형태랑 똑같아요. C 메이저 코드긴 한데 베이스가 C에 있지 않고 슬래시 E에 있다란 얘기예요. 이거는 키보디스트가 만약에 이 코드를 친다면 도미소를 칩니다. 그리고 보통 C라고 써 있으면 베이스를 도에 두지만 이때는 베이스를 미에다가 둬요. 이게 슬래시 코드입니다. 슬래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베이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똑같은 C 코드를 쳐도 루트 포지션 C per E, C per G, C7 per B fl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이 형태 C per E 같은 경우는 이런 화성을 만들 때 이때 등장하는 사운드가 일전이 형태 C per E예요. 조금 더 오픈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동일한 코드를 두고도 베이스를 달리하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게 슬래시 코드예요. 나중에 재즈를 배우시면 폴리 코드를 배우게 됩니다. 폴리 코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완전히 분수처럼 써요. C 분의 E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코드는 오른손은 C로 연주하고 왼손은 E로 연주하라예요. 이 음을 연주하라가 아니라 이 코드를 연주하랍니다. 그래서 왼손은 미, 솔샵, C를 연주하고 오른손은 도, 미, 솔을 연주하는 거예요. 왜 이런 코드를 만드냐면 나중에 이건 어퍼 스트럭처 코드라고 해가지고 재즈 음악은 텐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런 텐션들이 쓰일 때마다 C7, flat 9, sharp 11, flat 13 이런 식으로 다 써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축소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즈 화성학 이해 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면 기본적인 3화음과 7화음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사실 가요 악보라던가 대중음악 악보는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재즈 파트라던가 영화 음악 그 외에 조금 더 복잡한 화성을 다루는 음악을 이해하시려면 텐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텐션이라는 건 뭐냐? 트라이어드라고 했었죠. 얘네들을 3도씩 쌓여져 있는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로 3도를 더 쌓을 수 있겠죠. 얘에서 3도 더 쌓으니까 7음이 됐듯이 7화음이 됐듯이 도, 미, 솔, 3화음, 7화음 그 다음에 레, 파샵, 라 더 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음, 3음, 5음, 7음, 9음, 11 지금은 샵 11입니다. 13 이렇게 돼요. 음정 관계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텐션이 이렇게 3개. 7은 그냥 기본 화성으로 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써 있지만 7 정도는 누구나 C 코드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C 메이저 7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7까지 이제 기본 코드라고 치고 텐션은 9, 11, 13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텐션에는 flat 9, 9, sharp 9, 11, sharp 11, 13, flat 13이 있습니다. 총 몇 개 있죠? 7개 있어요. 이 7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7개를 어떤 코드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available note, avoid note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불협화가 나는 텐션을 쓸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도미 소리인데 내가 그냥 11을 쓰고 싶다라고 해서 파를 쓰게 되면 미하고 심하게 부딪히죠. 이건 안 되겠다. 왜? 단 2도니까. 그러면 얘는 좀 괜찮네. 왜? 장 2도니까. 이래서 텐션은 기본적으로 장 2도 간격을 갖는 애들을 쓰게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도미넌트 7, 예죠. 도미넌트 7은 모든 텐션을 다 쓸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도, 미, 솔, 비, 플랫, C7 코드죠. 플랫 9, 샵 9, 샵 11, 13, 플랫 13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1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는 역시 미파와 반음으로 부딪히죠. 그래서 11은 미를 생략한 상태에서 씁니다. 그래서 항상 11 third, 11은 3음으로 해결이 되도록 이 코드가 sus4 코드예요. 11이 3음으로. 왜? 11은 속실화음과 메이저 7에서 너무 심하게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 7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때 9입니다. 얘가 11이에요. 얘는 이렇게 쳐야 되죠. C-7 파 11입니다. 몇 도죠? 장이도죠. 그래서 마이너 7일 때는 11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avoid note와 available note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코드를 배우신 다음에 그 코드에 어떠한 텐션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코드에서 어떤 텐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설명 드릴 때마다 드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이게 빅마마의 체념이라는 곡의 후렴구예요. 강렬한 느낌이 들죠. 가사도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뭐 이런 가사예요. 무슨 텐션인가요? 코드는 솔시레입니다. 멜로디는 도에 있죠. 11 텐션이죠. sus4의 느낌입니다. 전타음으로 11 third 느낌을 주고 동일한 텐션 느낌을 가져가죠. 이때는 9 근음입니다. 13 fifth입니다. 이 곡은 처음에 가사 널 미워라는 멜로디의 텐션을 강조하기 위해서 11 화성을 sus4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전타음의 느낌을 멜로디 내내 계속 가져가요. 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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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곡의 긴장감이 가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긴장감 진행이 아니었다면 가사 느낌 떨어지겠죠. 널
먹어야만 하는 거니 이렇게 부르면 하나도 안 매운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이런 멜로디를 분석하실 때 단순히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가사가 슬프고 버림받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작곡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리고 있는가, 서스4라는 강렬한 11 텐션을 사용하고 그 텐션을 전타화음으로 사용하며 긴장감을 끌어내고 그 뒤에 반복되는 3번의 총 3번의 시퀀스 내에서 동일한 전타음의 긴장감을 살리면서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선율 분석입니다. 왜 이 곡이 매력적인가 라고 생각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곡이 목소리가 좋고 가사가 너무 슬프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음악적 이론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음정관계, 조표, 코드기호 느낌 오시죠?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가 뭘로 되어 있나요? 현재 빌보드 탑 100 1위를 하고 있는 곡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무슨 키로 되어 있죠? 샵 4개. 샵 4개를 딱 보시면 E 메이저 아니면 C 샵 마이너 2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키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아까 조를 찾을 때는 5-1 이라는 조성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5-1 있나요? B7 서스, 얘가 서스4입니다. E, C샵 마이너로 시작했으니까 이 키는 C샵 마이너 키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B7 서스4 5도 코드에서 1도의 진행이 만들어지니 이건 E 메이저 코드, E 메이저 키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일단 E가 맞습니다. 뭔가 키를 찾고 토날리티를 찾는 걸로 보자면 E가 맞아요. 코드 뭘로 되어 있죠? C 샵 마이너, F 샵 마이너 7, B7 서스4, E. 물론 여기에 C 샵 마이너만 써 있어도 누구도 C 샵 마이너만 연주하진 않아요. 일단 선율도 B 내추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C 샵 마이너 7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키를 분석하시면 그 다음엔 뭘 하셔야 되냐면 얘 1도입니다. 얘 5도고요. 얘가 1도면 F 샵, 미, 파 샵, 솔, 스케일은 미, 파 샵, 솔, 샵, 라, 시, 도 샵, 레 샵, 미. 첫 번째 음, 다섯 번째 음, 두 번째 음, 여섯 번째 음입니다. 얘는 몇 도가 되죠? 2도가 되죠. 일단 2, 5, 1. 이 2, 5, 1을 찾는 것 또한 대중음악을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2, 5, 1 진행은 2, 5, 1만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진행이에요. 무슨 곡이 떠오르시나요? 네, 양화대교입니다. 이 코드 진행이 바로 D 마이너, G7, C로 가는 2, 5, 1 진행이에요. 양화대교 곡은 계속 이 2, 5, 1만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방금 코드와 멜로디를 듣고 쉽게 양화대교를 떠올리지 못한 건 하나의 요소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져있냐? 음색이라는 요소예요. 양화대교에 어쿠스틱 피아노 사운드 등장하나요? 다시 들어보면 안 합니다. 그래서 양화대교 같은 곡은 이런 식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음악 골격과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화성이니 텐션이니 멜로디니 이런 것들을 재료들을 보지만 결국 이 재료들을 어떠한 음색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음악 장르의 많은 부분을 결정해요. 그게 팀브러라고 말하는 음색입니다. 어쨌든 2-5번이 어떤 진행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몇 도인가요? E 메이저에서 음색을 바꿔야겠죠? 하나 1도 하나 둘 셋 넷 다 0 6도가 되겠죠. 1 5 2 6 6 2 5 1 C 샵 F 샵 B E 어디서 보면 될까요? 네. C 샵 F 샵 B E 얘가 Circle of Fifths에 있는 진행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코드대로 이 루트를 따라가면 이걸 머니 코드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C에서부터 이쪽으로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메이저, E 메이저, F 메이저, D 메이저, G 메이저, C 메이저.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어색한가요? 안 어색하죠. 왜냐하면 Circle of Fifths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행을 머니 코드 진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면 돈 번다고 해서 머니 코드예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의 코드 진행은 E 메이저를 1도를 타겟으로 한 그 앞으로의 Circle of Fifths 진행을 6도에서부터 6, 2, 5, 1으로 진행하고 있고, 첫 번째의 도입부 어떻게 변하고 있죠? 첫 번째 도입부에서 한마디의 코드 2개 하고 마지막 이렇게 업빗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두 박자가 2개의 코드가 쓰였던 화성 리듬이 노래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벌스가 시작되면서 늘어나고 있죠. 이걸 화성 리듬이라고 합니다. 화성 리듬은 한마디 동안 템포 화성이 얼마만큼 빨리 변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화성 변화가 빠르죠. fast change를 하고 있고 여기는 slower change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당 하나, 한마디당 2번. 얘는 업빗, 약박에 붙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이게 싱코페이션 느낌을 살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노래가 시작되면 이게 이제 디스코 음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디스코의 베이스 라인은 이런 진행인데 약간 더 세련되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모던하게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율의 텐션들은 어떤가요?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의 근음, 7음, 그 7음이 F샵 마이너 7의 3음으로, 그 다음에 13, B7의 13, fifths, 그런 다음에 E 메이저의 근음으로 완전한 순차 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음이 빠져 있죠? 레샵이 빠져 있죠. 아마 이 곡 끝까지 들어도 레샵 잘 안 등장할 거예요. 왜냐면 이 레샵이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레샵은 전형적인 텐던시 톤입니다. 이런 토날리티가 만들어지는 게 이 레샵의 역할이에요. 레샵이 등장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B7 서스를 왜 썼냐? 레샵을 피하기 위해서 B7 서스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B7 서스를 쓰지 않고
뭔가 좀 더 옛날 음악 듣는 느낌이죠. 이 진행 대신 지금 쓰고 있는 진행은 이 진행입니다. 서스 진행이에요. D샵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헥사 코드예요. 6개의 쉽게 말해서 도레미파솔라 시도라는 스케일이 있으면 도레미파솔라까지만 6개의 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귀도다래초가 스케일을 만들 때는 6개 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6개 음만 가지고 만들면 이런 약간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를 묘사하는 듯한 아주 좀 확장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세븐이라고 말하는 리딩톤이 빠져있는 음악의 느낌입니다. 이 짧은 악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마이너 세븐이라던가 서스포라던가 아니면 그 멜로디 안에서 근음이라던가 칠음이라던가 하모닉 리듬에 관련된 거, 약박에 관련된 거, 이런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대중음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악보를 보면서 반복되는 얘기일 테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학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 그 말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듣다 보면 이해되겠지. 지금이 가장 쉬운 거 보는 시기예요. 더 어려운 거 나오면 전공자들도 생소한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운드 독을 보죠. 다이너마이트가 2020년대에 가장 핫한 음악이라면 하운드 도그는 1950년대 가장 핫했던 음악입니다. 대충 이런 사운드죠. 네. 제가 원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원곡은 들려드리는 순간 잘리기 때문에 다 건반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잘 못 살리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C 코드가 쓰여 있습니다. 도미 소리죠. 앞부분 시작 멜로디 뭔가요? E 플랫입니다. 어래? 도미 소리라는 장화음에 E 플랫이라는 등장해선 안 되는 멜로디가 등장하죠. 그리고 도미솔에 웬 B 플랫이 등장합니다. 코드가 안 써 있는 건 앞 코드가 계속 간다라는 의미예요. 여기도 E 플랫이 쓰이고 그 뒤로도 계속 E 플랫이 쓰여요. 얘는 뭘까요? 이 악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운드 독이라는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 음악 장르가 뭔가, 락커빌리라고 말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이구나. 락커빌리는 락앤롤 음악이지, 락앤롤은 블루스 코드에서 왔지. 블루스 코드는 기본적으로 7, 도미넌트 7 코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그래서 얘는 C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연주해야 되는 사운드는 도미솔 C 플랫인 C7 코드입니다. 얘는 속칠 화음이에요. 도미넌트 7. 도미넌트 7은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텐션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 E 플랫 무슨 텐션일까요? 레를 치면 9이 됩니다. 레 플랫을 치면 플랫 9. 그럼 레 샵을 치면 샵 9이죠. 얘는 샵 9 사운드 쓴 거예요. 그래서 실용음악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샵 9 있는 곳에 플랫 9이 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샵 9은 어떻게 써야 매력적이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삼음과 샵 9이 부딪히도록. 그러면 아까랑 코드 퀄리티 느낌이 달라지죠.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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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 C7 4마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코드는 F7 1도, 4도, 5도 주사마음만 등장하는 코드예요. 음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블루스 음악과 컨트리 음악의 차이를 보시게 될 텐데 블루스와 컨트리 둘 다 1, 4, 5라는 주사마음만 사용합니다. 블루스는 모든 코드를 7으로 사용해요. 이게 블루스 사운드입니다. 이 1, 4, 5도의 진행을 그대로 그냥 3화음으로만 사용하면 컨트리 음악이 되는 거예요. 코드의 스트럭처는 똑같은데 코드 퀄리티만 다르게 사용하면서 장르가 바뀝니다. 그래서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알면 12바 블루스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 블루스, 12바 블루스구나. 그러면 C 4마디, F 2마디, C 2마디 5도 1마디, 4도 1마디, C 2마디 이게 12바 블루스의 기본 코드 진행이에요. 하운드 독은 락커빌리, 락커빌리는 락앤롤의 바로 이전 장르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락커빌리의 말하자면 창시자고 그 락커빌리 음악이 완전히 락앤롤로 정착을 해요. 1950년대 상황입니다. 이 락앤롤 뮤직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블루스의 리듬 강렬하게 만든 거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흑인 음악의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락앤롤을 이해하려면 블루스를 이해해야 되고 블루스를 이해하게 되면 하운드독 악보만 보고도 아 이거 한밤중이어서 잘 못 치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C 블루스니까 당연히 C 블루스에 해당되는 블루스 스케일을 넣어서 얼마든지 중간에 부분들을 꾸밀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악보가 보여주는 정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장르적인 접근도 있고 각각 음악끼리 영향받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악보를 보고 어떤 요소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가, 인트로덕션은 뭐며 여기서 말하는 스윙 리듬은 뭐고 퍼스트라는 건 뭔가, 악보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으시는 음악은 여러분의 음악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록됩니다. 악보와 음원. 그러니까 음원이 주가 되는 대중음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악보를 보는 방법도 함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더 디테일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듣고 아 느낌이 좋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좀 더 대중음악을 깊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큰 맥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PPT의 절반도 보지 못했는데 48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반드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모두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터벌에서부터 음정관계가 뭔지, 완전음정이 뭔지, 장음정이 뭔지, 키가 뭔지, 조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샵조와 플랫조, 서클 오브 피프스가 어떻게 되는지, 각 조의 나란한 조가 어떻게 되고, 이 악보를 보면 그 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5도, 1도의 움직임. 코드는 루트, 퀄리티, 익스텐션이 되는데 내가 코드를 보고 바로 C 메이저 7, C7, C 마이너 7, C 마이너 7 플랫 5, C 디미니시 7 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셔야 되고, 그냥 코드 퀄리티만 봐도 이거 C7, 9, 11, 13이네. 11은 서스포로 써야 되니까 미가 생략되겠구나. C7 flat 9, C7 sharp 9, C7 sharp 11, C7 flat 13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C for E, C for G, C7 for B flat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어떤 악보를 만나시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